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지난 1일 헬기를 이용해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의무송 항공대를 창설했습니다. 환자 후송만을 전담하고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환자를 옮길 수가 있어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의 응급 환자 후송만을 전담하는 항공부대가 생겼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에서 창설된 의무후송 항공대는 최신 헬기 수리온 6대에 전담 군의관 9명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생명 지킴으로써 육해 공군 해병대를 막론하고 유사시 군내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곳이 어디이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골든타임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수리온 헬기에는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 등 첨단 장치가 달려 있어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수리온 6대는 용인에 4대, 포천과 춘천에 각각 1대씩 배치됩니다. 응급 상황 시 용인, 포천, 춘천에 있는 헬기가 모두 출동 준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헬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지역 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담 군의관도 6명에서 9명으로 늘렸습니다. 환자 후송만을 맡는 장비와 인력이 강화되면서 언제 어디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단 시간에 전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부대 애칭은 장병 공모를 통해 메디온 부대로 정해졌습니다. 메디온은 의무와 후송, 수리온의 합성어로 부대의 임무와 주요 장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부대는 오는 2018년 의무 후송 전용 모델로 개발되는 신형 수리온 헬기를 도입하는 등 후송 전력을 계속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의무 후송만을 전담하는 항공부대가 창설됨에 따라 앞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네, 응급 후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자 상태 3시간 전 심한 두통, 10분 전 발작 증세. 뇌출혈로 의심되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의무 후송 항공 부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장비 확인을 마치고 이륙 준비가 끝나자 의무 후송 헬기가 목표 지점으로 날아오릅니다. 현장에서 대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집니다. 가장 먼저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한 뒤 헬기 안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옮겨 나릅니다. EMS 킷, 응급처치 세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온과 혈압, 맥박 등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정맥 주입기로 약물과 수액을 주입하거나 심장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구급약품은 물론 화상과 외상, 골절 등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 장비가 마련돼 있어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긴급 상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의무 후송 항공대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기동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발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수리온 의무 후송 헬기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승무원, 군의관, 응급구조사 5명이 한 개 팀으로 편성돼 운영됩니다. 군의관의 경우 기존 6명에서 3명이 추가돼 9명이 의무 후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새로 선발된 3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국군 의무학교에서 항공 의무 후송 교육을 마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응급 환자 신고는 유선 전화나 모바일 신고 앱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의무 항공 후송대의 창설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기동력과 적시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응급 환자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무사령부는 의무 후송 항공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신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엄선된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의무후송항공대. 골든타임을 확보해 군장병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접견하고 한EU 간 국방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에 체결한 한EU 위기관리 기본참여협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올해 처음 개최 예정인 제1차 한EU 국방안보정책협의회에 대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EU 국방안보정책협의회는 우리 국방부와 유럽대외관계청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정례 회의체로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육군훈련소가 30일 5천여 명의 장병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연무대교의 착공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주 육군 참모차장과 한국군 선교연합회 곽선희 목사 등 선교연합회 회원과 군 장병, 성도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연무대교회는 2,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1987년 건축됐지만 평균 예배 인원이 7천여 명이 넘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연무대교회는 2016년 11월 헌당할 예정으로 한국군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 등 각계의 후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상국 육군훈련소장은 축사를 통해 연무대교회가 신축되면 새롭게 군복무를 시작하는 많은 훈련병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앙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최근 안중근 장군 동상 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애국심과 군인 정신의 표상인 안중근 장군의 전신 동상이 교내에 우뚝 섰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1일 안중근 장군의 증손녀 안기수 씨와 국가보훈처장 등 80여 명의 각계 초청 인사와 육사 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장군 동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동상 제막은 광복 70주년과 안중근 장군 순국 105주년을 맞아 안 장군의 애국심과 군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도들이 군인 정신의 사표이신 장군님을 모시고 장군님을 통해서 대한 군인의 기상을 배우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우뚝 서게 된 안 장군 동상은 높이 3m에 무게 2톤인 청동 브론즈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상은 하얼빈 일거 당시에 입었던 전투복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으로 사각 대리석 기단에는 안중근 장군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안중근 의사 대신 장군이라는 호칭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장군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 신분으로 일본 추미론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이듬해 순국했습니다. 한편 육사는 1976년 안중근 장군 충의비를 세우고 2014년에는 안중근 장군실을 개관하는 등 생도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17사단 공병대대가 2일 장병과 가족 500여 명을 초청해 한마음 번개공병 행복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병과 가족들이 하나 돼 행복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병영문화 혁신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대의 행복한 병영 문화를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날 부대 소개 영상 관람에 이어 부대 생활 시설들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부대는 이외에도 가족들을 위한 군악 연주, 부모님께 쓰는 편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인 날개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날개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됐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개발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교직원과 부모님들께 선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축제는 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과 군악 의장대 공연, 플래시몹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주된 행사인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밴드 공연과 태권무,
풍물놀이와 관악합주 등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유감없이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장병들이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헌혈증 400여 장을 모아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령부 간부와 장병들은 최근 부산 소재 백혈병 아동 후원단체인 더불어 하나의 꿈사랑 학교를 방문해 헌혈증 479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병의 특징상 피를 많이 필요하는 학생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젊은 장병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한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걸로 보이고, 나아가서 그 헌혈이 아이들 힘을 더 이겨내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몇몇 장병과 군무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헌혈증 기증운동은 3월부터 전 부대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헌혈증 기증운동을 주도한 추교연 병장은 제대 전 국민과 해군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어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헌혈증 모으기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비록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헌혈증 한 장 한 장이 백혈병 아동들에게 그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 그것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고 당당할 수 있는 명예로운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대는 이번 헌혈증 기증운동으로 장병들끼리의 전우에도 한층 깊어져 부대 단결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물을 종이 찍어내듯 인쇄하는 기계,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만 있다면 실제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3차원 프린터인데요.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자격증을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프린터란 모니터에 나타난 글자를 종이에 그리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는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합니다. 3차원 설계도를 통해 복잡한 구조나 굴곡 있는 사물도 완벽히 구현합니다. 개발 초기 산업용 샘플을 찍어내던 것에서 발전해 현재 시계, 신발, 자동차 부속품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초기에는 어떤 이 제품을 양산 전에 그 디자인 검증용으로 주로 이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3D 프린터로 어떤 제품을 출력을 해서 그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수정할 사항을 미리 체크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금형 제품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 도면과 100% 일치할 수 없지만 3D 프린터는 도면과 완벽히 일치한 결과물을 출력해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형상을 3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게 잘라서 밑바닥부터 층층이 쌓아서 출력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어떤 잉크젯 프린터는 기존 어떤 종이에 평면적으로 인쇄를 하는데 반해서 이 3D 프린터는 어떤 가소성 물질인 플라스틱을 녹여서 층층이 쌓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이제 적층식 제조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이 본격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문 자격증도 생겨났습니다. 3D 프린팅 마스터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검정 과목은 모델링과 스캐너 활용, 출력, 후처리 후 가공 등이며 1급은 실기로, 2급은 필기로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3D 프린팅의 개요, 절차, 방식, 그리고 활용 사례 등 이론 수업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원리를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인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 수업의 다음 단계인 모델링 작업, 바로 3차원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는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본인이 만든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최종 결과물을 출력해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3D 프린팅을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것을 보고
알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앞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디자인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을 익힌다면 앞으로 취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린터 제작 판매 업체와 건축업체,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 의료 보조물 제작 업체 등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치기공 쪽이라든지 아니면 보청기라든지 반지 쪽이 이제 강세를 띄었다면 지금은 자동차 산업, 음식 산업, 건축 산업, 그다음에 기계 제작 산업, 그리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금융 산업까지 거의 쓰이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3D 프린팅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취업이나 취직이 가능하시고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잡한 모양도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터. 전문가들은 현재 병원마다 방사선사가 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3차원 프린팅 기사라는 직업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군견은 일반 장병들 못지않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데요. 1991년 해군 제913부대 제1차 군견훈련평가에서 군견과 지도병들은 그동안 쌓은 각종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1973년 해병 그리기 어린이 미술대회와 1979년 제57주년 어린이날 행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4월 28일 오전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해병대 창설 24주년을 맞이해서 해병 그리기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미술대회에는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 어린이 2,500여 명과 많은 학부형이 참가했는데 꼬마 화가들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제공한 고무보트와 수륙 양용 전차 그리고 기관단총 M16 등으로 무장한 수색대원들을 소재 삼아 청년 해병의 늠름한 모습을 화폭에 옮겨 깜찍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날 57주년을 맞는 지난 5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는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관한 가운데 어린이 위안잔치를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농악 고적대 시범, 해군의장대 시범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어린이들을 흥겹게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행해진 각종 어린이 위안장치 중에서 그 절정은 을지로 입구에서 거행된 가장행렬이었습니다. 서울시경 기동대의 사이카를 선두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와 꽃차 그리고 어린이들의 꿈을 그린 갖가지 동화로 된 가장행렬차 등 2만여 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이 행렬은 서울운동장까지 이어져 거리는 온통 어린이들의 즐거운 함성과 구김살 없는 밝은 웃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해군 제913부대는 91년 제1차 군견훈련에 대한 평가 및 시범을 가졌습니다. 해군 각 부대에서 차출되어 6주간의 군견훈련 과정을 마친 군견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에서 지도병과 군견은 일치된 행동으로 독종훈련, 경계견훈련, 순찰견훈련 등 16회 과정에 걸친 각종 기량을 발휘해 관람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훈련 과정을 마친 군견은 해안 수서 등 각 부대에서 군견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군대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전쟁과 훈련, 군인 등이 나왔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또 어린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섭다는 솔직한 답변들도 많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장차 꿈을 펼쳐나갈 대한민국에서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대의 임무이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